퇴직한 영수의 노후자금에 몰락. 영수는 평생을 한 직장에서 일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출근, 점심시간에 도시락,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근. 그의 삶은 평범했지만 나름대로 성실했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퇴직식 날 사무실 동료들은 축하와 함께 작은 선물을 건넸다. 형님, 이제 마음껏 쉬세요. 하지만 영수의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게 허전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그는 퇴직금 통장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2억 4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지만 이제 막막한 미래 앞에서는 작은 숫자로만 느껴졌다. 퇴직금의 현실적인 가치가 영수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 한 채, 생활비 몇 년. 이 돈으로 과연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아내 정희는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잖아요. 하지만 영수의 마음속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어릴 적 가족과 함께 살던 집, 아이들과 뛰놀던 공원, 그리고 힘들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을 떠올렸다. 모든 순간이 그의 눈앞에 스쳐갔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난 항상 안전하게만 살았다.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다음 날 영수는 우연히 오래된 후배 성만과 연락이 닿았다. 성만은 늘 순하고 성실했지만 직장에서는 다소 능청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는 최근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영수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형님, 혹시 노후자금 좀 굴려보실 생각 없으세요? 월 8%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수는 순간 심장이 뛰었다. 월 8%. 그 숫자는 그의 뇌리에 깊게 박혔다. 퇴직금 2억 4천만 원. 그 금액으로 한 달 수익이 1,920만 원. 연간으로 따지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췄고 시계 초침 소리는 마치 마음속 불안을 재촉하는 듯 또각거렸다. 아내 정희는 그의 곁에 다가와 물었다. 무슨 생각해요, 여보?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냥 한 번쯤은 마지막으로 제대로 해보고 싶어.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여보, 돈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천천히 생각해요. 하지만 영수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었다. 평생 안전하게만 살았던 자신, 그리고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은 욕망. 그 모든 것이 그를 성만의 제안으로 이끌고 있었다. 다음 날 영수는 은행 통장을 열어 첫 투자금 3천만 원을 준비하며 손이 떨렸다. 이게 맞는 걸까? 혼잣말을 내뱉으며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영수는 긴장과 설렘 속에서 묘한 희열을 느꼈다. 그렇게 영수의 노후자금을 건 위험한 선택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퇴직한 지 한 달.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일터에 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영수는 그 낯설 속에서 조금씩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집 거실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TV에서는 낮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아내는 부엌에서 조용히 국을 끓이고 있었다. 영수는 소파에 앉아 무릎 담요를 덮으며 생각했다. 평생 일만 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군. 친구들은 연금이 적다며 택배 상하차, 경비일, 주차 관리 등 다시 노동 현장으로 향했다. 영수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아내 정희가 말했다. 여보, 이제는 좀 쉬어도 돼요. 아침마다 허둥거리며 출근하던 당신 모습 이제 안 봐도 된다니 난 그게 좋아요. 그 말이 고맙고 따뜻했지만 영수의 가슴 한쪽엔 묘한 불씨가 남아있었다. 내가 이렇게 늙기만 하는 건가? 평생 받은 월급으로 겨우 집 하나, 퇴직금 이것뿐인가? 그때였다. 문자가 도착했다. 오랜만입니다, 형님.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이름은 최성만. 영수가 20년 전 직장 후배로 챙겨주던 인물. 순하고 착한 성격에 일머리도 좋았지만 사람 좋다는 이유로 이용만 당하던 애였다. 그가 약속 장소로 정한 카페는 동네에서 꽤 고급으로 알려진 곳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향긋한 원두향이 스며들었고 큰 창가 자리에는 성만이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 형님. 성만은 반가운 얼굴로 일어나 영수의 손을 꼭 잡았다. 명품 시계가 손목에서 반짝였다. 예전엔 그가 이런 물건을 찰 사람이 아니었다. 야, 너 많이 변했다? 얼굴이 펴졌어. 에이, 뭐 그냥 시대 흐름 잘 탄 거죠. 성만은 능청스럽게 웃었다. 직접 사준다는 아메리카노는 라지 사이즈, 샌드위치까지 곁들여 나왔다. 그의 말투, 표정, 여유로움.
모두 영수에게 성공을 이야기해주는 듯했다. 성만은 커피 몇 모금 마신 뒤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다. 형님, 혹시 노후자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수는 순간 움찔했다. 마치 고민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뭐 그냥 은행에 넣어놨지. 위험한 건 안 하려고. 성만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카페 테이블 가장자리로 핸드폰을 밀며 조용히 말했다. 형님, 요즘 세상은 가만히 있으면 가치가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영수는 그 말에 화들짝 마음이 흔들렸다. 성만은 화면을 켰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단위의 수익 금액이 수두룩했다. 이게 제가 투자한 계좌입니다. 하루에 이만큼씩 찍혀요. 그 말은 마치 달콤한 꿀을 바른 것처럼 영수의 귀에 스며들었다. 성만아, 이런 거 위험한 거 아니냐? 형님, 저 그렇게 무모하지 않아요. 이거 확정 수익이에요. 월 8%. 은행이랑 비교가 되겠어요? 성만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월 8%라는 숫자가 영수의 머릿속에 굵은 글씨로 새겨졌다. 그 값은 상상 이상이었다. 퇴직금 2억 4천만 원. 만약 그걸 굴린다면 한 달이면 1,920만 원. 1년이면 2억이 넘는다. 평생 벌어온 돈보다 더 큰 수익을 단 몇 달 만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성만은 컵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사실 이런 투자 저도 아는 사람한테 배운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제대로 굴릴 수 있다는 거. 형님 정도면 금액이 되니까 소개드리는 거예요. 영수는 숨을 들이켰다. 아내 정희의 얼굴이 떠올랐다. 입원을 걱정하며 약봉투를 정리하던 그녀. 늦은 밤 다리가 저려 잠을 깨던 그녀. 내가 조금 더 벌어다 줄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녀를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다면. 성만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다. 형님, 하지만 강요는 안 해요. 다만 이런 기회는 흔치 않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집에 돌아온 영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정희가 물을 내오며 물었다. 무슨 생각하세요? 영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러나 머릿속은 온통 투자 생각뿐이었다. 백수라는 초라한 자존심, 퇴직금이라는 무거운 책임, 마지막으로 인생 한번 펴보고 싶은 욕망. 그 모든 감정이 영수의 마음 깊숙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성만을 만난 그날 밤, 영수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에 흐릿하게 비치는 가로등빛이 방안을 어슴푸레 비추고 있었다. 시계 초침은 계속해서 또각또각 소리를 냈다. 마치 재촉하듯, 선택을 압박하듯. 퇴직금 그대로 두면 이자 몇 푼. 하지만 저기 투자하면 한 달 수천. 평생 못 벌었던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는 한동안 뒤척이다 결국 거실로 나와 TV를 켰다. 새벽 홈쇼핑에 흥분된 목소리가 공허하게 흘러나왔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다. 지금까지 나는 안전하게만 살아왔다. 그렇지만 이제 끝자락인데 한 번쯤은 내 운을 믿어도 되지 않을까? 컵에 물을 따라 마시는데 어느새 방문이 열리고 아내 정희가 나왔다. 또 못 자요? 응, 그냥 생각 좀. 정희는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모든 고민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당신 뭐가 걱정돼요? 영수는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잠시 망설였다. 나 말이야. 우리 나이에도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봤어. 정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조금 쓸쓸했다. 여보, 난 지금도 충분해요. 우린 집 있고 밥 먹을 돈 있고 당신 옆에 있고 그게 제일이에요. 영수의 가슴이 묘하게 저렸다. 사랑이 고맙고 따뜻했지만 그 말은 이상하게도 자존심을 자극했다. 충분하다? 정말 이게 최선인가? 난 가족에게 더 좋은 걸 줄 수 있어야 하지 않나? 며칠 뒤 영수는 결국 성만에게 소액 투자 의사를 밝혔다. 첫 금액은 3천만 원. 노후 자금 2억 4천 중 일부. 손해보더라도 치명적이지 않을 거라 스스로 위로하며. 성만은 바로 계좌와 투자 플랫폼 링크를 보내줬다. 형님, 이제 시작이에요. 한 달만 기다리면 결과가 보일 겁니다. 영수는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 손가락이 몇 번이나 멈췄다. 그러다 결국 전송 완료. 그 순간 심장이 콩하고 내려앉았다. 불안, 기대, 두려움, 설렘. 몇십 년 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31일 후. 영수는 아침 7시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다. 은행 알림이 떠 있었다. 입금 240만 원. 숨이 멎는 듯했다. 정희야. 여보. 이거 좀 봐. 아내가 잠결에 나오자 영수는 화면을 내밀었다. 이거 이자야. 한 달 만에.
정희는 깜짝 놀랐다. 정말? 이렇게 많이? 두 사람은 처음엔 믿기 어려웠다. 그날 아침 밥상은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했다. 영수는 생각했다. 맞다, 내가 틀린 게 아니었다. 이건 기회다. 첫 수익은 그가 가진 모든 의심을 잠식했다. 마치 달콤한 독처럼. 두 번째 달. 이번엔 260만 원이 입금됐다. 성만은 말했다. 형님, 요즘 수익률 더 올라요. 지금이 돈 더 넣을 때입니다. 영수는 고민했다. 퇴직금 대부분이 통장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 돈은 평생의 땀이었다. 가난했던 시절 새벽 막차로 출근했던 기억,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도 참았던 날들, 허리 통증을 참고 야근했던 밤들. 그 모든 세월이 돈에 녹아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 그림자는 속삭였다. 지금 넣으면 올해 안에 1억 벌 수 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도. 어느 밤 영수는 아내 옆에 누워 말했다. 정희야, 있잖아. 내가 더 투자하면 어떨까?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 첫 수익 들어왔다고 너무 큰 기대하지 말아요. 세상에 그런 돈이 쉽게 오는 경우는 없어요. 영수는 순간 서운함이 밀려왔다. 왜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해? 나도 당신 위해서 더 벌어보겠다는 건데. 정희는 말없이 담요를 고쳐 덮었다. 그녀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다. 거실로 나온 영수는 혼잣말을 뱉었다. 도전도 못하게 만드는 건 사랑이 아니지. 스스로 합리화하는 목소리. 그건 이미 탐욕과 희망이 섞인 자기 최면이었다. 그리고 결국 영수는 퇴직금에서 추가로 1억 7천만 원을 송금했다. 통장 잔액은 급격히 줄었고 마지막 4천만 원만 생활비로 남겨두었다. 송금 완료 알림이 뜨는 순간 영수의 눈은 어둡고도 환했다. 두려움과 쾌감이 동시에 치솟았다. 그도 모르는 사이 추락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영수가 마지막 송금 버튼을 누른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다. 창밖엔 겨울바람이 스며들고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뉴스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영수의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다. 불안과 희망, 두 감정이 서로를 밀치며 머릿속을 헤집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는 건가? 처음엔 작은 수익이 들어왔다. 3천만 원 투자로 한 달 만에 240만 원. 두 번째 달 1억 7천만 원을 추가 투자하고 난 후에도 수익은 꾸준히 들어왔다. 영수는 자신이 천재인 양 뿌듯했다. 아내 정희는 여전히 걱정했지만 그 달콤한 숫자 앞에선 마음을 말하지 못했다. 형님,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실 생각 없으세요? 성만의 권유였다. 지인도 투자하면 같이 수익을 볼 수 있잖아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영수는 고민했다. 하지만 이내 마음속 작은 목소리가 밀려왔다. 내가 아는 사람도 가족도 좋은 기회를 얻어야 하지 않겠나? 그는 몇몇 친구, 심지어 가까운 사촌에게까지 투자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엔 모두 조심스러워했지만 영수가 보여준 수익 내역과 성만의 확신 어린 설명에 몇몇은 돈을 넣기 시작했다. 집안은 달라졌다. 영수는 하루 종일 투자 관련 뉴스, 카톡 알림, 성만과의 전화통화에 집중했다. 저녁 밥상에서도 그는 말이 많아졌다. 봐라, 오늘 수익 얼마나 들어왔는지. 정희는 점점 지쳐갔다. 여보, 제발 좀 쉬어요. 계속 수익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너무 힘들어요. 영수는 귀를 막았다. 그 달콤한 착각 속에서 그는 이미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만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다. 형님, 잠깐만, 이상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투자회사 측에서 거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스템 점검이라고 하네요. 영수는 처음엔 믿었다. 점검이겠지.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하지만 그날 밤 거래 내역을 확인하려 애썼지만 사이트는 열리지 않았다. 오류 메시지가 반복됐다. 그날 아침 아내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지? 영수는 웃어 보였다. 괜찮아요. 단순 점검일 뿐이야. 하지만 심장은 불안으로 뛰었다. 어쩌면 이미 조금씩 현실과 착각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한 순간이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경고. 며칠 뒤 한 지인이 찾아왔다. 영수 형님, 그거 최근 뉴스에 나오던 사기 관련 투자 아닌가요? 영수는 귀를 막고 아니야, 우리 돈은 안전해라고 자기 최면을 걸었다. 성만은 계속 확신을 심어줬다. 형님, 이건 사기가 아닙니다. 시스템 점검일 뿐이에요. 하지만 작은 귓속말이 자꾸 마음을 파고들었다. 혹시 이게 잘못된 걸까? 그럼에도 영수는 멈추지 못했다. 그 달콤한 수익과 자존심, 마지막으로 한번 제대로 벌어보자는 욕망이 마음을 지배했다.
한 달 뒤 투자 사이트가 아예 접속되지 않았다. 은행과 연결된 계좌에서도 이상한 이체의 기록이 포착되었다. 영수는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설마 이럴 리가. 성만에게 연락했지만 그마저 연락 두절이었다. 사무실을 찾아가 봤지만 간판과 책상만 남아있을 뿐 사람은 사라졌다. 영수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퇴직금 2억 4천만 원 중 회수 가능한 건 생활비 4천만 원뿐. 나머지 2억 원 이상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 순간 아내 정희가 방으로 들어왔다. 여보 괜찮아요? 영수는 몸을 떨며 주저앉았다. 말은 나오지 않았고 눈물만 흘렀다. 그는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돈보다 중요한 것을 놓친 대가였다. 영수의 몰락은 끝나지 않았다. 생활비 4천만 원으로 남은 노후를 버텨야 했다. 겨울이면 전기세가 부담스러워 난방을 줄였고 아픈 아내를 위해 병원비를 아끼며 눈물을 삼켜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배웠다.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믿음과 사람을 잃으면 되돌릴 수 없다. 영수는 그날 이후 아내와 단둘이 남은 집에서 조용히 살아야 했다. 2억 원 이상이 사라진 현실은 마치 냉혹한 겨울바람처럼 그들의 일상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생활비 4천만 원을 나누었으며 전기세, 수도세, 약값, 식비를 조심스레 계산했다. 겨울이면 히터는 최소한만 틀고 장보기도 단골 슈퍼의 세일 품목만으로 버텼다. 영수는 처음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멍하게 있었다.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한순간에. 손끝이 떨리고 머릿속은 죄책감과 자책으로 가득 찼다. 아내 정희는 말없이 그를 지켜보며 여보, 괜찮아요. 우리 아직 함께잖아요. 그 한마디가 영수의 마음을 조금씩 붙들었다. 몇 주 뒤 뉴스에서 사기범 체포 소식을 들었다. 성만이 연결했던 회사의 운영자는 이미 해외로 도주했지만 국제공조수사로 일부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영수는 용기를 내어 피해자 모임에 참여했다.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억울함을 나누었다. 저도 퇴직금 다 날렸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주변 사람들의 고개가 끄덕여졌다. 모임에서 그는 깨달았다. 자신만이 속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였다는 것. 몇 달 후 회수된 금액 중 일부가 배분되었다. 영수는 전 재산의 20% 정도를 되찾았다. 크진 않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른 불씨 같은 돈이었다. 영수는 생활비와 일부 회수금으로 작은 일을 시작했다. 아침에는 경비, 낮에는 작은 정원 관리, 주말엔 지역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처음엔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씩 안정되었다. 이제 알겠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시간과 사람이라는 걸. 아내와 마주 앉아 소박한 밥을 먹을 때마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다시 떠올랐다. 손주들이 놀러 올 때면 할아버지, 오늘 뭐 하셨어요? 영수는 담담히 말했다. 오늘도 사람들 도와주고 산책도 했지. 눈빛엔 더 이상 투자로 얻은 달콤함이 아닌 삶을 지키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다. 영수는 이제 지역 노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 강의를 시작했다. 큰 수익엔 큰 위험이 따릅니다. 노후 자금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그리고 사람과 시간을 먼저 지키세요. 강의를 듣는 노인들은 눈을 크게 뜨고 그의 말을 들었다. 영수는 깨달았다. 잃어야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배움이 누군가의 삶을 지킬 수 있다는 것. 마지막 장면,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다. 낡은 나무들이 연초록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돈보다 소중한 걸 지키면서 살면 되잖아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오래도록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서로의 손길 속에서 진짜 노후의 평화를 느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과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천천히, 확실하게, 안전하게 지키는 노후 자금이 진짜 안전하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우고 나누어 새로운 삶을 만드는 시작이다.